자,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1일 미국은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많은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2017년도에 또 1차 무역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워낙 시장 자체가 이제 트럼프의 취임 전에 많이 또 경기하고 하면서 빠졌던 섹터도 있을 수 있고, 환도 마찬가지였는데, 과연 앞으로의 또 트럼프 취임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사뭇 궁금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많은 바쁜 일정을 보이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보면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당히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를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보더라도 이미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를 보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그런 바쁜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정치 이슈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100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룰 내용은 일단 그 모든 걸 다 다루기보다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앞서가지고 조금 더 과연 어떤 행정명령 쪽에 있었고, 트럼프 2기 47대 대통령 트럼프는 크게 6가지 정도 의제를 제시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의 종식과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봉헌, 그리고 에너지 패권. 가장 좀 우리가 얼핏하게 들어본 것은 에너지 이머전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상사태를 한 번 더 피력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아마 이거는 불법 이민자라든지 마약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세 정권사에서 좀 보여줬던 일부 항목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이민과 관련된 불법 이민과 관련된 카르텔을 테러 주어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벌스라이트 시티즌십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출생하는 그 신생아에 대해서 시민권을 주는 걸 말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원정 출산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까지도 폐지한다는 정책이 좀 강력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 글로벌 주시장과 바로 연결되는 게 관세 정책인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멕시코, 카나다, USMCA 쪽으로 내달 2월 1일부터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 관련 자동차라든지 가전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 카드를 써가지고 결정적으로 불법 이민이라든지 마약 문제에 대한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핵심도 될 수가 있고요. 유럽 쪽도 지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유럽 쪽에 천연가스 수출이라든지 원유 수출 같은 걸 좀 재개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큰 에너지 정책 중에는 LNG 수출의 확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요. 중국과는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틱톡의 매각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매각 포함해서 사용 중단 관련 이슈 자체가 연기하지 않을까, 그런 이게 좀 지배적입니다. 아직까지는 본색을 좀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제 관세하다 보니까 하다가 여기 보면 External Revenue Service ERS를 설립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Internal Revenue Service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 같은 기관이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ERS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의 주체를 해외에서 약간 이제 관세랑 비슷한 어떤 개념이 되겠죠. 그런 것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정시가 많이 떨고 있고요. 정시만 그런 게 아니라 외환시장이 가장 그렇겠죠.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에너지 부분인데, 시추 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알래스카라든지 미국 연안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적인 문제로 시추를 막아둔 것을 풀겠다는 게 좀 높지 않나 보겠고, 역시나 이제 LNG 수출 허가에 대한 재개가 거기에 보게 되면 큰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도 진행했던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폐지하겠다. 요거는 이제 바로 나오는 건데, 한국 정치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이거는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전기차 판매량 의무 판매 제도를 폐지하는 이 행정명령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가 안 된다 그런 내용보다는 큰 맥락에서는 전통 전기차에 너무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의무 판매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리하게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이렇게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파면을 한다. 갑자기 제가 일자리를 그만두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해고를 한다든지 파이어죠. 해고를 한다든지 또는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전통 제조업 포함해서 자동차의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그게 목적이 큰 겁니다. 이는 전기차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연 기관의 수요를 그대로 유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전통 제조업을 규제하자는 그 부활하자는 내용이 더 커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관점에서 전기차 판매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조금 철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하원의 이제 미국 의회에 투표를 통해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지켜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전기차 의무 판매량 폐지하고 AMPC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IRA 보조금이라는 거는 차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 7,500달러든지 까주는 걸 말하는 거고, AMPC라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보통 받는 거죠. 첨단 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보조금보다는 조금 다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어떤 투자가나 이제 2020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느낌표를 주기보다는 캐치션 마크가 남아있다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미국의 뭐 메타나 이런 기업과 좀 관련될 수가 있는데, 센서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검열하는 걸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SNS 소셜을 통해 가지고 뭐 특정 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넣은 그런 걸 검열하는 걸 말하겠는데 그것까지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고강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정책과 관련된 것이 바로 국제협약 철저인데, 요거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글로벌 지구 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협약인데, 이건 1기 때도 탈퇴를 했었어요. 예, 탈퇴했었던 거고, 약간 이제 WHO도 탈퇴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뭐 1차적인 해소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크게 보게 되면 이민과 관세라는 큰 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오늘 내용에 조금 핵심으로 이어가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지금 보시면 1,400원대로 조금 내려놓아 있어요. 내려놓아 있는데 완벽하게 돌아간다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일본의 한 정책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금 세 차례 연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현재 0.25% 수준의 기준금리를 뭐 급하게는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과거 20년 동안 이어왔던 양적 완화 정책을 종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엔화마저도 쉽게 뭐라고 할까요? 강세로 갈 가능성은 좀 낮는 거고, 유로화도 잠깐 트럼프 취임 후에 잠깐 일시적으로 강세로 갔습니다만 다시 밀리는 모습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도 트럼프가 취임을 했다고 해서 급하게 달러화가 많이 한 번만에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화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림이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빅테크 관련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 취임 후에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아마 추세적으로는 좀 더 관세에 대한 이슈 자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조금 원화 약세, 달러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환율에 민감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주도 될 수 있는데, 금융주는 보통 다우지수와 좀 관련된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다른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달러 강세를 봤을 때 다 해외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일정 부분 취임 전후 취임을 하고 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좀 멈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떨어질 때까지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원화 시장 자체가 여전히 바로 급하게 1,400원대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아직까지 여전히 우상향의 길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만 오늘 논점은 급하게 떨어지면서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취임 후에 지금 완벽하게 바로 결은 바뀌지 않을 거고 일부 관련 종목들은 뭐 LNG 관련이라든지 가스관 관련주들이 좀 환호하고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취임 이후 나온 일시적인 되돌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환 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갑자기 강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복원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이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변동성이 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여전히 어떤 큰 틀을 가지고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가장 공통수혜라 볼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 쪽에 대한 이슈를 조금 낮추는 상태에서 뭐 아시아라든지 중동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불리한 거는 유리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또 지나친 투매는 차지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지 않겠느냐. 기성전 시장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방향성을 잡아준 건 아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